이제 세이코를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는 더 이상 SKX가 아니라 이 시계입니다. 물론 오늘 다룰 모델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였던 62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던 SPB 시리즈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2년 전쯤에 처음 공개된 이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진작에 점령을 해버렸고 지금은 일종의 현상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좀 과장하자면은 시계 취미를 어지간히 즐기는 분들은 컬렉션의 이 시리즈의 시계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이코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62마스 디자인에 기반을 둔 여러가지 변형들을 신제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블랙 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은 SPB253J1이라는 모델 번호를 갖고 있는데요. 이름대로 케이스와 다이얼을 검은색으로 덮었습니다. 보통 이런 블랙 에디션이 첫인상은 굉장히 시크하고 멋집니다만은 다이얼과 케이스가 다 어둡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시간을 읽기가 힘들 때가 많고 케이스 도금이 벗겨지면 보기가 흉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PB253J1은 이런 단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크래치에 강한 슈퍼하드 코팅을 적용해서 도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렌지색의 액센트를 분침과 베젤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스타일과 가독성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그동안 세이코의 시계들은 시계의 품질에 비해서 스트랩이 살짝 아쉬울 때가 있어서 스트랩만 교체하면 완벽하겠다는 취지의 리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멋진 패브릭 스트랩을 장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짜임새가 촘촘한 패브릭 스트랩인데요. 스트랩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블랙 시리즈로 돌아온 62마스의 재해석판 SPB253J1을 살펴보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62마스 재해석판의 인기 비결은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좋은 사이즈의 기여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거나 더 실속 있는 스펙을 가졌다고 할 만한 시계들도 꽤 있습니다. 세이코의 라인업 안에서도 킨터틀 시리즈가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쟁 시계들은 케이스의 직경이 42mm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세이코의 62마스 재해석판은 케이스 직경이 40.5mm에 러그 투 러그가 47.6mm, 두께가 13.2mm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계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이즈가 이 시계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역사적인 다이버 시계 메이커로서의 세이코의 출발점을 표지했던 1965년의 62마스를 재해석한 시계니까 자랑스러운 헤리티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60년대풍의 다이버 시계에 충실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빈티지 다이버 매니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은 나름대로 세련된 현대적인 해석도 가미되어 있어서 가볍게 시계를 즐기는 분들께도 어필할 수 있는 무난함도 갖고 있습니다. 대개의 세이코 다이버들이 투라치스러운 투박함을 갖고 있어서 아무 복장에나 잘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 시계는 캐주얼에서부터 수트에 이르게까지 아무 옷에나 잘 섞이는 차분하고 단정한 얼굴을 가졌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얼굴은 여러가지 시계줄을 다 잘 받아주기도 하는데 이 시계는 20mm의 보편적인 러그 폭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드릴드 러그까지 채택하고 있어서 시계줄 교체를 위한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시계줄이 다 잘 어울린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이얼도 기존의 세이코 시계들에 비해서 입체감 있고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광 도료가 올록볼록하게 적용되어 있고 금속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훨씬 보는 맛이 있는 인덱스를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시분침에는 두 가지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어서 빛에 오묘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름대로 역동성이 있고 고급감도 있는 다이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이즈와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감도 편안합니다. 나토 줄에 채용했을 때 전체 무게가 105g 정도인데 무게중심까지 낮아서 손목 위에서 착 감기는 느낌이 좋습니다. 베젤을 잡고 돌리는 느낌도 시원시원합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은 어느 방향에서 베젤을 잡고 돌려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립감이 좋고 안정적인 사용감을 보여줍니다. 클릭음은 다소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세이코의 베젤 사용감에 길들여지면은 다른 베젤을 못 만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쾌적한 사용감을 줍니다. 루미브라이트 야광은 세이코의 명성답게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수준이고요. 이번에 블랙 에디션은 깨알같이 분침의 오렌지색 야광이 적용되어 있어서 재밌는 투톤 야광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0m의 방수 성능에 ISO 6425 인증을 받은 프로페셔널 다이버 시계니까 더 안정적인 방수 성능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항자성 기능과 내충격 기능까지 확보한 상당히 터프한 투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장점들이 함께 작용해서 지금 현재 62마스 재해석판에 인기몰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이 시계가 가진 장점은 회색 다이얼의 SPB143J1을 1년 넘게 제가 직접 사용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브레이슬릿만 빼고 모든 게 완벽한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 외에 사소한 아쉬움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은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반사 처리가 조금 더 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가 첫 번째, 용두 정면에 세이코 각인 하나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정도가 두 번째 불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 채택된 UR35는 파워 리저브 70시간을 자랑하는 편리한 무브먼트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시계를 착용하지 않고 벗어두어도 다시 맞출 필요가 없는 시계입니다. 1호차 범위는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25초 사이로 이 가격대에서 다소 넓은 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구도 하나는 검증된 튼튼한 무브먼트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인하우스 무브먼트들, 특히 IWC나 파네라이나 다마스코 같은 회사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세이코의 매직 레버와 유사한 원리의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세이코의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의 장기적인 내구도가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 업계 안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이코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이기도 합니다. 세이코는 무브먼트의 부품을 자기가 다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설비까지 자기 계열사에서 다 만드는 회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퍼포먼스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도 인하우스라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가격 태그를 붙이고 나오는 게 정당화되는데 오랫동안 검증된 세이코의 진정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용두나사의 사용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수동 감기를 할 때의 느낌은 부드럽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지만은 저는 세이코 시계에서 수동 감기 관련 고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두 자체의 사용감도 그립을 널찍널찍하게 부여해서 시원시원하고요. 날짜를 돌릴 때나 시간 조정을 할 때의 사용감도 기대만큼 안정적입니다. 블랙 에디션만의 특징을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케이스의 피니시가 기본 버전과 약간 다릅니다. 케이스의 정면과 측면은 똑같이 브러쉬가 되어 있지만은 폴리시가 가해져 있던 모서리 부분은 여기서는 매트한 샌드 블라스트로 피니시가 바뀌어 있습니다. 광택을 극단적으로 내려서 좀 더 전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상 안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질감이 상당히 중요한 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브러쉬된 스틸 베젤과 케이스의 질감 차이, 그리고 매트한 블랙 다이얼의 질감, 패브릭 스트랩의 독특한 질감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광의 블랙 배경에 오렌지색의 강렬함이 가져오는 콘트라스트가 심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계입니다. 베젤의 0분에서 20분까지를 오렌지색으로 강조를 했고요. 또 분침에다가는 야광 도료까지 오렌지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ISO 6425 규정이 변화하면서 이제 매 5분마다 야광 인덱스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시 방향 날짜창 옆에 조그만 야광 인덱스가 추가됐다는 것도 기존 모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새로 나오는 62마스 재해석판은 다 이렇게 3시 방향 날짜창 옆에 조그만 야광 인덱스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기존 리뷰에 안 보이던 야광
인덱스가 보인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백을 보셔도 성의 없이 은색으로 남겨두지 않고 검은색으로 덮어놨습니다. 세이코 다이버 시계의 상징인 파도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같은 로고가 패브릭 스트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스트랩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이 로고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다던데 세이코답지 않은 깨알 같음이 귀엽습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실리콘 스트랩은 물에 들어갈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길이가 좀 긴 감이 있는데 아마 잠수복 위에 차는 상황을 염두에 둔 스트랩으로 보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품질의 스트랩을 2개를 주는 건 괜찮은 보너스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62마스의 재해석판을 어떤 형태로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좋고 마음에 드는 시리즈입니다. 특히 이 예산에서 다이버 시계를 고르고 계신다면 꼭 후보에 넣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보다 가격 대비 스펙이 좋은 시계는 있겠지만 10년 뒤에 어떤 시계가 더 기억될 거냐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이 시계보다 더 오래 기억될 만한 경쟁자들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블랙 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은 62마스 디자인 외에도 캡틴 윌라드 디자인을 활용하는 SPB257과 마린마스터 디자인을 활용하는 SPB255가 함께 나왔으니까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 디자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